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7주차 화요일 복습 스터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쇄적 임용, 개방적 임용부터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임용 방식은 계급제 직위분류제랑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계급제 직위분류제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고, 정리가 꼭 필요한 제도여서 제가 이 복습은 화요일로 한번 미뤄봤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폐쇄적 임용은 신규 채용이 최하위, 계급의 가장 최하위 계층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고요. 내부적인 승진을 통해서만 최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각 계급의 최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폐쇄형이 계급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개방형 임용은 해당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능력, 이런 요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재 내가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어느 직위에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그중에 적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계급제와 더불어서 직위분류제와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제도가 개방형 임용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임용은 계급제와 개방형 임용은 직위분류제와 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경력 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공직자를 외부에서의 민간인만 공직자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공모직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이렇게 두 가지가 개방형 임용 방식이었잖아요. 공모직위는 사실 완벽하게 외부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를 위해서 해당 부처, 기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실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공무원이지만 우리 기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게 공모직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는 선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현재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제 X가 되고요. 개방형 인사제도는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제가 되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라면 외부 적격자, 내부 적격자 모두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봤었던 경력 개방형 직위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개방형 직위 중에 외부 채용만 가능한 게 경력 개방형 직위, 외부나 내부 채용 둘 다 가능한 게 그냥 일반적인 개방형 직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공무원 분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대통령이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임용하고요.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임용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65% 정도, 나머지 35% 정도는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행정직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 경력관, 빈칸 채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전문 경력관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전문 경력관에 대한 내용을 쓴 것뿐입니다. 연구, 지도,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우정공무원, 그다음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행정기술공무원, 전문경력관, 임기 전문공무원, 그리고 우정공무원 이들 다들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일반직. 제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먼저 구분하시고요.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먼저 해놓고 들어가야 내용을 보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무직 공무원 얘기했죠. 선거를 통해서 취임합니다. 아니면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입니다.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걸 보조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별정직 공무원은 제가 요거 암기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정 들어와서는 암기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수석 전문위원. 국회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 국회위원회의 그냥 일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아니라 헌재소장, 비서실장, 그다음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시간 선택적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들이 만약에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원한다. 그러면 경쟁에 따라서 실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빈칸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빈칸을 조금 줄여서 제가 다음에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무제의 유형 중 1일 8시간의 근무 체제는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 시차 출퇴근제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위공무원단 보수, 기본 연봉, 기존급과 직무급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과 연봉을 더해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직위는 우리 개방형 직위입니다.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20% 이내, 타부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공모직위는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30% 이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이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가등급입니다. 가등급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9번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밑에 있는 내용 쭉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소방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중, 아니 경력직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자,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어서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와 기능이 중요시된다. 요거 맞는 선지인데 요거 우리 어제도 풀어봤었던 내용입니다. 자, 빼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국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X가 됩니다. 자, 유형근무제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맞는 선지이긴 한데 이게 인사혁신처 예규가 달라져서 지금도 이 제도는 있지만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도 있지만 이걸 유형근무제의 일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형근무제라고 한다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력근무제나 원격근무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굳이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최근에 빠졌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격 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에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자, 역량평가를 거친 후에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반드시 이수한 다음에 역량평가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틀린 선지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틀린 선지인 게 반드시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 교육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받고 역량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선지 틀린 선지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단의 신분 보장이 강화되었다. 적격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을 자를 수 있다라는 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이 좀 약화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 X가 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요 선지는 여러분 꼭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거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나올 건 아니고요. 유형근무제를 아주 넓게 보면 시간 선택 전환근무제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인사형 신청 예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45일차 굿모닝 행정화 복습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 내일 아침에 요 화요일 날 진행했었던 복습 내용들 두 번째 파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